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세사랑병원에서 무릎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네, 저는 김진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들으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한국말로 말하니까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병에 대해서 이제 진단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기시부 파열입니다. 이야, 이게 뭔 소린지 저도 일반인이라면 정말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얘기긴 해요. 근데 일단 어떤 파열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병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모형을 봤을 때 무릎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있고요. 그리고 속에 보면 이제 뼈끝은 연골로 있지만 연골 말고 여기에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동그랗게 도너츠처럼 생긴 연골판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둥그런 대퇴골과 평평한 경골 사이에서 둥근 게 평평한 데 위에서 굴러다니면 아무래도 접촉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면적을 조금 넓게 해줘서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연골판이 내측과 외측에 각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가 무릎의 안쪽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쪽, 여기가 뒤쪽인 겁니다. 무릎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모형에서도 보였지만 안쪽에도 동그랗고 바깥쪽에도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과 뒤쪽, 그 기시부라고 하는데요. 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쪽 부분은 뼈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동그랗고 팽팽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그 하중을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후방의 기시부, 뼈에 붙는 이 부분에서 파열이 되는 병이 있어요. 사실은 아주 흔하지는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워낙에 연골판 파열이 흔한 병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진료 볼 때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끊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앞쪽과 뒤는 뼈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팽팽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한쪽만 딱 끊어졌다고 하였을 때 탁 풀어지게 되겠죠. 이제 더 이상의 탄력은 잃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거의 한 그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기능이 전체 기능이 한 80에서 90%까지 그 순간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없어지면 그 다음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이 무릎을 그냥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였을 때 보통 일단 연골판 후각부가 파열이 된 것만으로 이미 무릎 전반적인 퇴행성이 진행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높게는 22%까지 인공관절로 결국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스트로스코피라는 좋은 저널의 실리 논문에 따르면 리페어를 했을 경우에는 22%까지 생기지만 리페어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에서 높게는 60%까지 인공관절로 진행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히 이 뒷부분이 절단이 난다고 하였어도 그게 실제로 길이는 1cm가 채 되지 않는, 사실 사이즈로만 보면은 작은 파열인데요. 하지만 이 작은 파열 하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체를 잃게 되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연골과 연골 사이 쿠션이 없어지니까 연골끼리 서로 충격과 마찰이 증가하게 될 테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절염의 진행 확률이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합니다. 저널 오브 본 앤 조인트 서저리. 예, 그게 저희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논문 중에 하나예요. 2월 달에 나온 최신 그 논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수술적으로 고쳐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랬을 때 한 5년을 추적한 사람도 있어요. 거의 87%, 한 거의 90% 가까이 이 치료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는 관절염이 아주 진행했거나 환자가 계속 아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걸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이제 어떤 상황일 때 이 병을 의심을 해야 하나? 김 선생님이 저보다 젊은이로서 그래도 저보다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도 진료하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응급실에서 혹시 이런 환자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통 응급실로 올 정도로 통증을 느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서, 주로 이제 여러 연구나 논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팝 하는 소리가 들리는 팝핑 사운드가 좀 특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는 순간을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특징적으로 후각 기시부 파열의 과거력으로 히스토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을 수련을 받던 시절을 돌이켜 보아도 저도 응급실에서 숱한 날을 밤을 새웠는데 사실 이런 환자는 실제로 많이 보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일선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환자들 접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그 환자의 병력 성실 일단 꼼꼼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의사들은
뭐 말만 들어도 거의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상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뭐 아주 아프진 않은데 일단은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앞에 한 몇 주나 몇 달 전부터 뭐 약간 불편하다. 그런데 뭐 사실 생활하는데 별 지장은 없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게 되거든요. 보통 이것은 그 끊어졌다 하니까 뭐 다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병입니다. 병. 연골판이란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약해지다가 작은 파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간 아파. 근데 잘은 모르겠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절단이 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날을 환자들은 보통 기억합니다. 근데 보통 그게 다치는 경우가 아니에요. 횡단보도에서 뭐 신호등이 깜빡거리니까 좀 급히 걷다가 아니면 계단을 좀 내려가다가 아니면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뭐 보통 무릎 뒤쪽에서요. 보통 뒤쪽에서 주로 끊어진다 했으니까 뒤쪽에서 예리한 통증을 느낀다거나 김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 이거를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사실 아주 대단히 아파요. 그 순간에 뭐 제일 또 평균적으로 30분은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답니다. 근데 좀 쉬고 나면 일단 어느 정도 걸어는 지는데 그 통증이 없어지진 않죠. 보통은 그냥 거의 즉시 찾게 돼요. 아주 아프기 때문에 이게 다치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근데